여러분, 오늘 아주 놀랍고 중요한 숫자를 하나 소개해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 10명 중 3명이 경험하고 있는 특정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약 31.4%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중 실제로 의료진이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절반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저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거쳐가는 과정이라며 스스로 위안하고 넘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문화에서 쉽게 겉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남성 기능 저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스크립트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것이 단순히 남성으로서의 기능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심장과 뇌로 이어지는 혈관 전체가 보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정교한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몸에서 가장 작고 센시티브한 곳에서 먼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그 신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포착했을 때 우리가 당장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유발하는 진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을 하거나 스트레스 탓만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후보로 거론되는 나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혈관과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역학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 중 상당수가 여전히 매우 건강하고 활발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나이 자체가 절대적인 원인이라면 70대 이상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건강관리가 소홀해졌을 때 그 영향을 가속화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입니다. 진정, 한번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안 될까봐 불안해지고 그 불안감이 다시 몸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남성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고 혈관이 급격히 수축됩니다. 스트레스가 분명 위험 요소인 것은 맞지만 이것 역시 단독 원인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도 증상을 느끼는 50대 이후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는 진짜 원인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전체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혈관 가장 안쪽에 위치한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혈관이라는 파이프의 안쪽 내피가 낡고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혈관 내벽에는 아주 얇은 세포층인 내피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내피세포가 건강한 상태일 때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왕성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부드럽고 넓게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활짝 열리면 차들이 막힘없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산화질소가 충분히 분비되어야 혈관이 활짝 열리고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남성 기능의 원리도 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극이 전달되면 몸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고 이 산화질소가 해면체 혈관을 활짝 열어 혈액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혈액이 가득 차서 잘 유지되어야 단단함과 건강함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핵심 효소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즉 ENOS 효소라고 부릅니다.
이 효소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원료로 삼아 산화질소를 생산해냅니다. 마치 공장의 기계와 원료의 관계와 같습니다. 기계가 고장나거나 원료가 부족해지면 최종 제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평소 혈당이 높으면 이 이노스 효소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억제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내피세포에 지속적인 기계적 마찰 손상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흡연으로 인한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 몸속 혈관 공장의 기계를 고장내는 주요 주범들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의 식사가 혈관 내피 기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정제된 흰쌀밥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국이나 반찬을 섭취한 후 불과 2시간 이내에 혈관 내피 기능이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만성적인 습관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먹는 한 끼 식사가 혈관 건강에 곧바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왜 이 기능 저하 현상이 심장 질환보다 먼저 나타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부위마다 그 굵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직경은 약 3mm에서 4mm 정도입니다. 반면 남성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의 직경은 불과 1m에서 1m에 불과합니다. 가장 좁은 수도관이 제일 먼저 막히는 것과 같은 일이입니다. 똑같은 정도의 내피세포 손상이 진행되더라도 가장 얇고 좁은 혈관이 먼저 반응하고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기능 저하 현상은 심장 혈관 문제보다 평균적으로 1년에서 3년가량 먼저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증상을 경험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향후 심혈관 질환을 겪게 될 위험이 약 1.4배에서 1.47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몸 전체의 혈관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 등이 가장 먼저 켜진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3년 해외 저명 비뇨기과학 저널에 발표된 최신 논문에 따르면 이 기능 저하를 경험한 남성 그룹에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최대 1.6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뇌로 향하는 미세혈관 역시 동일한 내피세포 손상 메커니즘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혈관의 경고를 무시하면 위쪽에 있는 심장과 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지만 혈관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혈관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고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운동이 이 효소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 걸을 때 하체의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관 벽에 적절한 물리적 자극이 가해집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풍차가 힘차게 돌듯이 혈류의 자극이 이노스 효소를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산화질소 생산 공장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산화질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붉은 비트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질산염은 우리 몸에 들어와 아질산염을 거쳐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이는 효소를 거치는 경로와는 별개의 직접적인 산화질소 공급 경로입니다. 즉, 걷기 운동을 통해 내부 생산 기계를 돌리고 올바른 식단을 통해 외부 원료를 공급해주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 혈관 회복 효과는 배가 됩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트룰린은 체내 신장을 거치며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이 아르기닌이 이노스 효소의 직접적인 원료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제철 과일과 채소가 몸속 혈관을 살리는 훌륭한 자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주 단계별 실천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하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주 쉬운 습관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케겔 운동을 10회 시행하는 것입니다. 3초간 천천히 근육을 수축했다가 3초간 이완하는 방식을 10번 반복합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동작만으로도 골반 저근육과 미세혈관에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 동작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 둘째 주부터는 아침이나 저녁에 15분간 야외 걷기 운동을 추가합니다. 셋째 주부터는 식단에 변화를 줍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비트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한 접시 추가하고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은 밥으로 바꿔보세요. 3주에 걸쳐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쌓아가면 한 달 뒤에는 운동과 식단 관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상 속의 혈관 파괴 요소들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도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보내신다면 골반 주변의 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압박이 지속되면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TV를 시청하시거나 쉴 때도 일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5분 정도 방 안을 걸어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체온 변화와 냉기입니다. 우리 혈관은 따뜻할 때 이완되고 차가울 때 즉각 수축합니다. 유독 추운 계절이나 일교차가 크면 기능 저하를 더 심하게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들기 전 15분에서 20분 정도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시거나 온수 목욕을 하시면 골반 부위의 혈류가 개선되고 수면의 질도 함께 높아집니다. 셋째는 체내 수분 부족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불편해서 물 마시는 것을 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이는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하루에 종이컵 기준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정서적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이 항상 높은 상태에서는 남성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고 혈관 수축이 만성화됩니다. 이웃이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외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을 살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건강 문제는 혼자서만 고민하고 은폐할 사안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며 치료나 관리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상의하고 생활 방식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빠르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정서적인 교류와 따뜻한 스킨십은 옥시토신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또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남성으로서의 삶이 끝났다거나 늙어서 어쩔 수 없다는 낙담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혈관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혈압을 관리하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듯 혈관 내피세포를 관리하면 몸의 기능 역시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공범 요소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수면 중 가장 깊은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하지만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고 산소 공급이 깨지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호르몬 합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을 겪는 분들의 최대 82%가 이 기능 저하를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잘못된 자전거 안장 자세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딱딱하고 좁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으면 회음부의 혈관과 신경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장거리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쿠션감이 있는 넓은 안장을 사용하시고 30분마다 한 번씩 페달에서 발을 떼고 서서 서거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셋째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약 중 일부 성분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 계열이나 일부 항우울제는 부작용으로 혈관 수축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 증상이 생겼다면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약의 종류를 변경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살리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실천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하체 근육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골반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원활히 생성합니다. 2달 동안 꾸준히 걷기만 해도 혈관 지표가 현저히 개선됩니다. 둘째, 단계별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 바닥 근육은 해면체로 들어온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밸브 역할을 합니다. 1단계 1, 2주 차에는 5초간 천천히 조였다가 5초간 푸는 느린 케겔 운동을 하루 10회 시행합니다. 2단계 3, 6주 차에는 1초 간격으로 빠르게 조였다 푸는 빠른 케겔 운동을 10회 추가합니다. 3단계 7주 차 이후에는 느린 수축과 빠른 수축을 조합하여 시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축할 때만큼이나 힘을 완전히 빼는 이완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늘 긴장해 있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셋째, 식단 재구성입니다. 비트, 시금치, 깻잎, 마늘, 양파, 견과류, 수박 등을 식단에 자주 포함하세요. 특히 비트 주스는 하루 반 컵에서 1컵 정도 섭취하면 혈관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나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올바른 수면과 복식 호흡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 5분씩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굳어있던 혈관이 편안하게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를 시작하시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걷기와 케겔 운동을 시작하고 2주가 지나면 소변을 보는 느낌이 달라지며 4주에서 6주 사이에는 아침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에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2주가 지나면 혈관 내피세포가 새로 재생되면서 본격적인 기능 회복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70대, 80대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의 내피세포는 적절한 자극과 영양이 공급되면 언제든 다시 산화질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혈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건강한 노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걷기, 케겔 운동, 녹채류 식단, 수분 섭취는 단순히 특정 기능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고 뇌 혈관을 맑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며 온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최고의 혈관 재활법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리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15분 산책을 나가시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몸 전체를 젊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